자, 오늘의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봅니다. 킹스맨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정상회담 지금 진행 중인데 한일 정상 만났네요. 네, 결국에는 만났습니다. 처음에 한국 정부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이번 유엔 총회 기간에 가진다라고 발표를 하고 나서 네. 일본 언론을 필두로 해서 일본 정부가 불쾌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렇죠. 네, 먼저 회담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도 또 뭐 정해진 건 없다. 완전히 다른 말을 하면서 과연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 거냐. 굉장히 불투명하다 혹은 안 될 거다. 이런 그렇죠. 관측으로 기울고 있었는데 우리 시각으로 지난 새벽 사이에 어쨌든 뭐 양 정상 간의 만남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상회담 자체가 지금 약식회담이라고 또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간에 만날지 못 만날지 이게 좀 말이 많았었는데 어떻게 성사가 된 겁니까? 일단은 계속해서 물밑에서 조율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이미 한일 외교부 장관 또 회담이 있었고요. 그 사이사이에 계속 조율이 있었는데 이 회담을 가진 장소가 컨퍼런스 빌딩이라는 곳이거든요. 네. 이쪽이 윤 대통령 숙소에서는 걸어서 한 11분 정도. 걸어서 11분. 네,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 숙소에서는 한 6분 정도 걸리는데 마침 이 빌딩에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CTBT의 친구들이라는 행사가 열리고 있었고 예. 여기에 기시다 총리가 참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 빠르게 방문하자. 그래서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쪽으로 가게 돼서 네. 그리고 한 회담 시간은 20분 30분 사이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회담 시간이면은 뭐 긴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 없는데 네. 근데 그렇다고 굉장히 짧은 시간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거든요. 여기서 뭐 북핵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한일 관계 개선의 필요성 어느 정도는 원론적인 얘기들이 오고 간 것 같은데 네. 아마도 이런 경우는 이미 회담하기 전에 뭐 장관선이라든지 이쪽에서 여러 가지로 다 조율을 해놓습니다.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일단 나누면서 안면을 트는 정도의 수준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냥 뭐 회담이라는 게 어쩌면 이 장소도 좀 중요하거든요. 네. 장소가 조금 보면 약간 기시다 총리가 있는 곳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간 것처럼 또 네. 보이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대통령실 측에서는 방문했다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애써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숙소 가까이로 뭐 확 찾아간다거나 이런 거는 또 아니었었는데 근데 어쨌든 간에 일본 총리의 일정에 맞춰가지고 거기를 방문한 건 또한 사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의미가 뭐 방문을 한 것이다, 찾아간 것이다, 아하. 혹은 아니다 이걸 굳이 따지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은 어쨌든 들고 그리고 어쨌든 그동안의 과정을 보면은 정상회담 쪽에 더 적극적이었고 조금 더 몸이 달아 있었던 쪽은 우리 같아요. 그렇죠. 예. 한국 정부 예. 쪽인 것은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예, 뭐 행사장 갔든지 안 갔든지 어쨌든 만남이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지금 말한 것처럼 뭐 사진 한 장 찍히는 것보다는 네. 어떤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오갔는지 또 의미 있는 성과가 있는지 이 부분인데 그 부분은 뭐 좀 네. 확인된 바가 있습니까? 아마 가장 뜨거운 쟁점은 네. 강제동원 그렇죠. 피해 배상 문제 예.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일본 정부 입장이 계속해서 완고해요. 한국이 먼저 해법을 들고 와라. 그리고 우리는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그거를 배상해야 될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걸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이 빠르게 좀 타결되기는 어려웠지 않았을까. 근데 어쨌든 이번에도 확인이 된 것은 강제동원 문제가 가장 첫 번째 과제다라고 네. 하는 것은 또 확인이 됐겠죠. 자, 독일 총리하고도 만났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고요. 하나 제일 중요한 남은 게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네네. 언제쯤 열리는 겁니까? 네,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도 약식으로 이루어질 거다라는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이제 그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는 정도의 단계인데 여러 뭐 행사 도중에 약식 회담을 개최를 하는 것이 좀 유력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한미 정상회담 또 이제 얼마 전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전기 자동차가 미국에서 피해를 받은 이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또 어떻게 다룰 수 있을 것이냐라고 이제 궁금증이 쏠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약식 회담이라든지 이렇게 좀 짧은 회담이 되면은 이번에 순방 가지고는 뭐 뚜렷한 성과를 바로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렵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SNS에 유엔 총회 연설 소감도 밝혔네요.
네. 네. 뭐 트위터에 뭐 한국은 이 전환기 글로벌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유엔 체제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세계 리더들의 단호한 지원을 요청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영문 글이 트위터에 올라왔는데요. 네. 사실 이것은 유엔 총회에서 했던 11분간의 연설 내용하고 거의 흡사한 내용이고 다시 한번 반복을 했다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고 반복된 것 같아요. 보편적 가치, 보편적 규범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예. 이것이 진짜 뭐 전 세계적으로 추구를 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실제로 진짜 추구하고 있는지를 떠나서 네. 추구하고 있다라고 표방되는 그것을 얘기하는 수준인지 아니면 현재 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쪽을 겨냥한 표현으로 받아들여질지 이 부분이 좀 남아있는 관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느슨하게 받아들이면은 그냥 인류가 다 같이 공존 공영합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지만 왜 자꾸 이런 표현을 쓰느냐 그리고 평소에 자유 이런 표현들을 이제 윤 대통령이 많이 쓰는데 예, 많이 뭐 이번에도 많이 썼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비판적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또 그 해당 국가들에서도 해석을 할지 여기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준비된 음원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관님, 예. 영빈관 신축 누가 처음 제안한 거죠? 대통령 비서실에서 저희들한테 공식 요청을 했고 저희들이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서 예산서에 반영을 했고 그래서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대통령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니 이 사업을 보고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자, 어제 대정부 질문입니다. 민주당의 김수웅 의원이 질문했고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답변하는 모습인데 영빈관 신축 관련해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공식 요청을 했는데 네, 대통령한테 보고는 안 했다. 네, 네. 이게 이렇게 이래 될 수 있나요? 어떻게 된 일일까 뭐 좀 더 추정을 해보면 네. 이랬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빈관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도 좀 규모가 큰 편이죠. 네. 그렇다면은 대통령실에서 예산을 일단 사업부처 입장에서 작성을 한 다음에 예산안을 기획재정부 총괄해서 정리하는 기획재정부로 넘겼을 거예요. 근데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대통령실의 영빈관 신축 굉장히 중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대통령실 내부에서 보고가 됐을 거다라고 생각했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이렇게 넘어온 거겠지라고 아하. 생각을 하고 추경호 총리가 그 대통령한테 보고를 따로 안 했다라고 아하.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저는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무적인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재부 부총리 장관 입장에서 이 예산은 쟁점 예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라고 대통령실이나 대통령하고 상의하는 추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특히나 추경호 장관은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국회에서 이게 어떻게 쟁점이 될지 감이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보고 자체는 대통령실에서 했다라고 알고 있었을 수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정무적 판단에 대해서 대통령하고 좀 추가적으로 대화가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 과정에서 한덕수 총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은 좀 못하지 않았을까. 근데 기재부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실 내부에서 이미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을 거다. 그럴 거니까 더 이상 얘기 안 보고 안 생각을 했다는 거죠. 했을 수 있다는 뭐 거죠. 그렇게 해석이 네. 가능한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총리도 그렇고 네네. 몰랐대요. 신문 보고 자꾸 알았다고 저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이 문제 자체가 영빈관 878억 정도 큰 예산인데 뭐 지금 처리한다고 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 문제 쉽게 가야지는 어려운 게 민주당이 국기문란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 저는 오히려 그 추경호 부총리가 대통령한테 보고를 안 했다보다 더 심각한 게 네. 한덕수 총리가 신문 보고 알았다. 신문 보고 알면 안 되는 거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산안에 보면은 네. 계속 사업들이 있어요. 그렇죠. 복지라든지 또 공사가 덜 끝나서 계속되고 있는 거, 또 공무원 인건비 이런 것만 해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렇다면 나머지 부분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필히 따로 추려가지고 맞습니다. 이거 작전을 어떻게 짤 거냐, 예. 어떻게 의원들을 설득할 거냐 이게 공유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영빈관 신축이면 충분히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건 논란이 크게 예상될 그러니까 수 그게 있는데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쨌든 야 이거 대통령실 일단 이전을 했는데 예. 이렇게 또 큰 돈이 들어가나 어쨌든 예산
규모만으로도 충분히 논란이 가능한 거거든요. 이 과정들이 왜 정부 내에서 제대로 소화가 안 됐는지 이 부분은 야당이나 국회에서 뭐 국정조사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 예산 심의 절차라든지 이쪽에서 따져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렇죠. 저는 중요한 부분은 대통령실이나 정부 부처 스스로도 이 과정을 한번 복귀해 볼 필요는 있다고 아하. 봅니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가면 사실 총리도 체면이 굉장히 구겨진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건 정부 입장에서도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도 좀 복귀가 필요하다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네요. 지금 청와대 이전 관련된 다른 예산들 또 몇 가지가 드러나고 있는데 특히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실에 반입하는 택배 검색하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25억 정도 추가 예산을 요청한 거고 있고 보도에 따르면 국빈 한영장 그 레드카펫 8천만 원 뭐 들었다는 네. 얘기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돈들이 더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 네네. 관련돼서. 네, 이런 일은 뭐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뭘 하기로 했는데 돈이 더 쓰여지네, 네. 더 나가네 이렇게 됐을 때, 근데 이때 흔쾌하게 구성원들끼리 동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문화나 행동이 중요하겠죠. 근데 그렇죠. 이게 조금 후과가 있는 것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국회를 패싱해서 네. 예비비 집행의 형식으로 이루어졌거든요. 물꼬를 그렇게 터버려서 음. 네, 그래서 만약에 국회를 설득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뭐 법을 만든다든지 또 추경 예산이라도 통해서 집행을 했으면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더라도 국회에서도 일단 승인을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비용이 좀 추가로 나가는 것도 양해할 수 있다, 이런 여론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우회를 해서 건너뛰기 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국회 입장에서도 좀 민감한, 이것 봐라 우리하고 상의 별로 안 하더니 그렇죠. 이렇게 추가 비용이 계속 나오네 하면 좀 트집을 잡힐 소지가 커진다라고 하는 걸 좀 정치하시는 분들 모두가 참고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나라 특히 좀 단체장들이 뭐 어느 당을 막론하고, 사실 네. 역대 대통령들도 다들 그랬어요. 국회를 필요하면 조금 이제 건너뛰고 그렇죠. 뛸 수 있다 싶으면 건너뛰는, 국회 패싱이란 말이 국회 한두 번 패싱, 나온 게 예. 아닌데, 근데 이게 결국에는 대가를 치르게 돼 있거든요. 나중에는 오히려 힘이 딸릴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도. 그런 것들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 국회 사진 기자단하고 사진 기자협회가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사과 요구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네, 얼마 전에 찍힌 사진이 있었죠. 사진.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유상범 유상범 의원 의원이 사진. 문자를 나누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예. 이 사진에 대해서 사실 정치인들은 평소에도 좀 민감했겠습니다만은 이 사진을 여러 언론들이 보도를 했는데, 그 중에서 노컷뉴스 좀 빨리 최초로 보도를 했다라고 꼽히고 있는 노컷뉴스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명예훼손,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네. 법적 조치를 예고를 했고, 이에 대해서 국회 기자단 쪽에서는 언론 재갈 물리기다라고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시점이 좀 잘못됐다 이래 주장하는 것 같아요. 정진석 위원장 같은 경우는 자기가 위원장이 아닌데 옛날에 했던 거를 갖고 꼭 그날 위원장인데 윤리위원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도한 거, 그게 문제다라는 건데, 또 이 기자단이나 뭐 노컷뉴스 입장에서는 네. 시점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 그래서 얘기가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네, 일단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당시에 해명을 하기를 예. 뭐 유상범 의원하고 중징계에 대한 얘기,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또 기소 시에는 중징계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치 비대위원장 신분으로 전직 대표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본인이 이제 8월 13일에 비대위원장 되기 전에 있었던 대화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호도했다, 언론이 호도했다라고 정진석 위원장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언론 입장에서는 이게 8월 13일이냐 아니면 뭐 이번 달 최근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대화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내용의 우선적인 문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네. 이런 취재도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기자단의 반박 내용입니다. 참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응분의 조치를 취할 대상이 특정 언론 기자입니다. 지금 노컷뉴스 그 취재 기자, 촬영 기자 같은데요. 왜 한 사람만 문제 삼습니까? 왜냐하면 이거 다 받아서 그렇죠. 보도 다 냈거든요, 사실은. 네, 그리고 이게 특종 보도로 한 걸 받아서 냈다기보다는 예. 국회 기자단에 당번이 있어요. 풀을 쓴 것 같은데. 풀 당번이라고 예, 예. 하거든요. 그때 마침 차례가 노컷뉴스 사진 기자의 차례였던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실제로 나가는 거는 국회 기자단이라고 해서 나갔거든요. 예. 근데 노컷뉴스가 최초 보도를 했다라는 이유로 일단 이 한 매체만 찍어서 법적 대응을 예고를 했는데, 근데 사실 보면 또 그것
또한 아닌 것이 2대12 같은 경우도 비슷한 시각에 처음으로 그러니까요. 선고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문제를 삼을 거면 기자단 전체한테 뭐라고 하든지 예.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될 텐데 또 한쪽만 콕 찍어서 얘기를 한 것은 더더욱이나 언론에 대한 압박처럼 비춰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정진석 위원장이 뭐 바꾸거나 물러설 모양새는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마치고요. 잠시 후 2부 이어가겠습니다.